형을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는 것이냐? 대장동 재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소유 강남 땅이 500억 매물로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처음에 그 지주님이 그렇게 내놓으시고 저한테는 변동이 없었어요. 500 올리신 분은 아마 이제 가격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지주님이 520억 받아달라고 그랬거든요. 6개월 전쯤은 520억인데 이제 최근에는 좀 500억으로 좀 내리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네요. 구자영 부장님, 이게 4년 전에 300억 원에 구입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500억 원에 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검찰의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은 1심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1심만 가지고 최종심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항소해서 2심의 이 사실심을 다시 한번 다퉈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법률심인 이 상고를 통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유무죄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이 1심 판결 이후에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피고인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 이익이 확정 이익이 된 것처럼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이것이 검찰 항소가 이루어졌다면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이 관련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추징 보전을 해놓고 이것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1심 판결 이후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당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욱 변호사는 또 검찰에 추징보전 명령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법조인으로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전 처분으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추징액은 이제 그 영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법원이 이걸 즉각 풀어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항소심 갔을 때 그러면 피고인이 지금 1심에서 받은 것보다 불리하게는 못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가해진 게 형이 하나는 징역형, 하나는 이 추징 몰수입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조금 낮춰주고 추징 액수는 높여주는 재량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선뜻 이걸 풀어줄 리도 만무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풀어주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의 이 지자체장인 성남시장께서 시민들한테 단돈 1원도 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다 징수하겠다고 하면 선제적인 가압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자산의 가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 민간업자들도 남욱 변호사처럼 똑같이 이런 주장을 할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7,8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무죄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배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쌍둥이 사건으로 계속 불러대면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왜냐면 뭐 비밀을 먼저 알고서 이 계획에 참여한 거 아니냐. 법원이 질타했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압박을 받거든요. 같은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소되면 검찰은 법원 판단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속도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이 부분 증거로도 못 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연동된 게 7,800억.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당들이 벌어들인 전체 액수입니다. 이런 걸 추징몰수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민찬 부위원님, 정확히 대장동 일당이 얼마를 벌었다는 겁니까? 7,800억으로 검찰이 조사를 했지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2심까지 가서
정확한 범죄, 부당 수익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환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1심 재판부 역시도 상당하게 이제 피해가 환수가 곤란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서 환수가 곤란하게 됐다는 판결문에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국가를 향해 협박까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나비 효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범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의 부당 이익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저렇게 현금화하고 돈을 사용해서 향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도 이 범죄 수익이 다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범죄 수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 보면요. 민주당은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에 상당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오히려 왜 검찰을 더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부당이익을 환수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범죄자들을 비호하지 말고 이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영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이렇게 돼버리면 당장 뭐 몇 년만 조금 고생하고 돈이 지금 1,000억, 뭐 5천억 이러니까 네. 몇 년만 감옥 갔다 오면은 떼부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이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확정된 이익을 확보하고 나서 죄에 대해서 죄값을 가볍게 치를 수 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이 상고가 돼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그 검찰 항소 포기가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확정 이익을 이익을 확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욱 변호사 주장처럼 자신의 그 추징금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률적인 어떤 그 문제로 파생이 된다라면 제2, 제3의 이 남욱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추징 보존을 하는 이런 오히려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